다음으로는 제1 토론자로서 진시용 교수님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수현입니다.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반가운 분들 많이 계시네요. 안영철 교수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발표하신 내용 잠깐 하나만 내용상의 수정을 좀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공공성하고 민주당, 당원 이쪽의 얘기를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 박사님 지금 보니까 여기서 공공성 개념을 막 써주셨는데 공공성 퍼블릭 스피어의 하버마스 개념 퍼블릭 스피어를 공공성이나 이 공공 영역 이렇게 번역하셨는데 공론장으로 번역이 됐죠. 그래서 여기 지금 쓰여 있는 개념은 공론장 개념입니다. 하버마스 공론장 개념이라서 이걸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공공성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공공성 얘기는 자유주의 개념보다는 이제 공화주의 개념으로 나오는 얘기죠. 공공이라는 건 앞에 공자는 공정, 공변 이런 의미죠. 뒤에 공자는 이제 함께하는 공자인데 이게 개인이나 단체에 관련된 성격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예컨대 예를 든다면 의료의 공공성이나 방송의 공공성, 정당의 공공성, 정치의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기 민주당 권리당원들 계시고 이러시니까 이제 의료 공공성, 교육 공공성 이런 얘기 하면은 좀 이해가 빠르게 되고 되게 좀 우리가 친화적인 개념이죠. 그렇지만은 이 신자유주의나 보수주의 아니면 수세력 쪽에서 볼 때는 공공성 개념이 되게 싫은 거거든요. 사유재산권을 중시하고 개인주의를 내세우고 자유시장을 내세우는 쪽에서 본다면 교육이나 의료 공공성, 방송 공공성 이런 거 얘기하면 체질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성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어떤 성격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성격인데 이미 공공성 자체가 싫어하는 쪽도 있고 좋아하는 쪽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아울 수는 없다. 이것도 어차피 전쟁은 싸움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이제 정치고 풀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공공성이라는 것을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실현해야 되는 쪽인데 국민의힘과는 다르고 이 정당과 민주당이라는 정당과 이 당원들 특히 이제 권리당원 나눠주셨는데 공공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공공성과 대치되는 개념은 이제 사익이 되겠죠. 사익. 공공성과 공익은 같이 가는 것이고 반대에 이제 대비되는 것은 사익일 텐데 제가 하나 지금 되게 뼈아픈 지점이 공직선거법을 패스트트랙 1년간의 지난한 싸움을 거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식 혼합형 선거제도를 끌고 오기로 했었는데 정의당이랑 합의를 해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목리도 있었지만 민주당도 총선에서 지기 싫어서 누더기를 만들었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거기다 또 캡을 씌웠어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다가 또 병립형 비례대표까지 섞어놓고 난리를 친 거죠. 그 의도는 뭐냐? 결국에는 양대 거대 정당의 지분을 정의당이나 이런 군소정당보다 많이 차지하기 위한 꼼수였던 거죠. 게다가 그럼 그것만 만들었느냐?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드니까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민주당도 따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공익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총선 제도를 바꿔야죠. 총선 제도를 비례대표 쪽으로 바꿔서 다당제로 바꾸고 다당제 하에서 협의의 정치, 대화의 정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민주당이 1년을 거쳐서 패스트트랙 싸움을 거쳐서 만들어 놓고 자기 손으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 공공선 개념이 아니라 절대선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나쁜 짓 했지만 우리는 공공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위성정당만. 그러니까 이렇게 꼼수로 짧은 시각, 단기적인 시각, 사익을 추구하는 시각으로 추구해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국민의힘은 저쪽은 공공성 이런 개념 자체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쪽은 우리랑 완전히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저쪽은 어찌 보면은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은 사익을 위해서 악마화돼 있는 집단이거든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입만 열면 사익이고 거짓말인데 자기들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국가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의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집단인데 그쪽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당원과 민주당 당원 간에 이 정치적인 싸움에 있어서 이기는 것은 민주당과 민주당원이 공공성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는 손을 보더라도 사익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와 우리 사회가 옳은 길, 바른 길로 가는 장기적인 길을 계속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공성 개념이 민주당으로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오늘 안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좀 건드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검찰, 국민의힘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공성, 공공선, 공동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집단이고 사익을 추구하고 권력을 사익화하고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가장해서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고 법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이런 것을 이기는 것은 제대로 된 공공성, 공익을 추구하는 거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과 당원은 항상 좀 정도로 가야 되고 길게 보고 가야 된다. 절대 그 짧은 사익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선거제도가 지금 이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지금 이번 달 올해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정치권에서 약속 정신당을 지킨 적 한 번도 없죠. 국민은 벌써 이제 여기다가 중대선거구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 사익을 연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대의원과 뭐 권리당원 얘기 잠깐 하셨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정부는 다수의 지배와 소수의 지배가 혼합된 지배를 해야 저는 이게 제가 좀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권리당원만의 정당이 아니라 정당의 엘리트들과 일반 권리당원들 간의 혼합정체가 어쩌면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은 이 민중들, 군중들, 그 다음에 당원 모두가 항상 깨어있고 바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사익에도 빠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풍민이나 죽음에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엘리트 당원들이 좀 견제와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반면에 또 엘리트 당원들이 지도부나 뭐 대의원 이런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깨어있는 다수의 권리당원들이 또 균형을 맞춰주는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 평당원, 권리당원 이런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것도 저는 좀 위험이 있다. 그래서 엘리트 당원들과 평당원, 그 다음에 권리당원 간의 일종의 혼합정책, 견제와 균형이 저는 좀 오히려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잘 지켰습니다.